송은재TV 시작합니다. 요즘 가까운 지인들을 만나서 식사를 하면 이렇게 묻습니다. 이재명이 정말 다음 달에 이제 선거법 위반과 위정교사 1심 판결이 나오는데 이재명이 그것과 관련해서 정말 나쁜 짓을 저질렀느냐? 이재명이 정말 죄를 지은 것이 맞느냐? 또 문재인 관련해서 문다혜, 각종 지금 문다혜 비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데 그게 얼마만큼 잘못된 것이냐? 그게 법적으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냐? 많은 주장들이 나오고 전망들이 나오는데 어렵기도 하고 정말 저게 잘못된 것이고 법적으로 어느 정도 처벌을 받는 잘못된 것이냐라는 것을 묻습니다. 참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도 쉽게 가능하면 쉽게 또 재미있게 설명을 드려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모두 제 탓입니다. 제가 이 정치나 시사 이 현상에 대해서 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재미있고 또 쉽게 설명을 해주고 그게 제 역할이 아닌가.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걸 여론화하고 그게 제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 시사 분야에 35년이 넘게 제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도 정치인들의 메시지 정말 수십 가지 노림수를 가지고 메시지를 내고 각종 계산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계산을 하면서 이 결정을 하는 이 은행들을 보면서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정치인들이 주로 하는 행동이 이 법을 제정하는 것이고 법을 집행하는 것이고 특히 요즘처럼 이재명, 문재인 이런 사법 리스크가 있을 때는 각종 재판 문제, 검찰 수사가 걸리게 됩니다. 법은 언제나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이게 워낙 명료하게 사실을 밝혀야 하고 오해의 소지, 다툼의 소지가 없도록 가능한 한 이 말을 명료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법률 용어는 전문적이 되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어렵습니다. 법률 용어도 어렵고 정치도 어렵다.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다선 의원들 식사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자주 있습니다. 도무지 나는 정말 오랫동안 이 정치권을 취재를 하면서도 정치인들이 하는 말의 그 깊은 뜻을 정말 반밖에 모르겠다. 저녁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그래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고 그때서야 이제 깨닫게 된다. 그러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선 오선된 의원들도 너스레를 떱니다. 농담을 합니다. 야, 대단하다. 어떻게 반이라도 알아듣느냐. 그 자리에서. 자기는 10%, 20%밖에 모른다. 자기도 정치를 20년 이렇게 하면서도 다른 정치인들이 하는 메시지를 10%, 20%밖에 알아듣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저보고는 그렇게 50%나 알아듣느냐 이렇게 너스레를 떨고 농담을 합니다. 참 어려운데 이 어려운 것을 가능한 한 쉽게 또 재미있게 설명을 드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도 제가 잘 받아들여서 여론화를 해야 하는데 쉽게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가능한 한 이게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참 언제나 그렇습니다. 또 말과 글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과장을 하는 버릇이 좀 있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하면서 과장을 때로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약속을 드리는 것은 가짜뉴스만은 하지 않겠다. 가짜뉴스만은 뿌리 뽑는데 일조를 하겠다. 제 눈에는 그래도 가짜뉴스가 보입니다. 진영을 가리지 않고 가짜뉴스가 터져 나오면 곧바로 가짜뉴스의 냄새를 맡습니다. 어떤 의도로 이런 뉴스를 퍼뜨리는가? 정치인들의 말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의 언행도 그렇습니다. 가짜뉴스를 만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짜뉴스를 뿌리 뽑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아니면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모든 것이 왜곡됩니다. 이재명 문재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재명 문재인은 변호사들입니다. 법 전문가들입니다. 이재명 문재인이 어제 만나서 범죄 방탄 동맹을 했다. 이재명 문재인은 지금 사실은 싸워도 서로 꼴도 보기 싫을 겁니다. 이재명이 친문 문재인을 완전히 밟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문재인을 찾아간 것은 이제 당대표 연임이 됐으니까 뭐 간다라고, 인사하러 간다라고 하는 것인데, 문재인에게 이제 민주당은 이재명 당이다, 이 선언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나서 40분 정도니까 뭐 크게 많이 이야기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검찰이 흉기를 휘두르고 있다. 윤석열 정부를 뭐 바꿔야 한다. 교체해야 한다. 그 대비를 해야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의 사법 리스크, 이걸 벗어나는데 조금이라도 여론을 동원하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판단 하에 이제 연대를 하는 것입니다. 속으로는 뭐 서로가, 변호사들이니까 서로가 서로 안고 있는 비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이 이재명을, 이재명이 문재인을, 지금 나오고 있는, 쏟아지고 있는 비리를 보면 서로는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재명, 문재인이 무슨 죄를 지었는가? 저는 법은 흔히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법은 최소한의 상식이다. 법은 상식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벗어나서도 안 됩니다. 국민들의 합리적인 상식 속에 법은 언제나 있는 것이죠. 쉽게 상식적인 질문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알리바이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도둑질이 일어났다. 제가 의심을 받는다. 그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는 명료합니다. 제가 그 도둑질이 일어날 때 다른 곳에 있었다. 그 시간에 다른 곳에 있었다라는 걸 제가 입증하면 간단하게 저는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의 경우에 그렇게 혐의를 벗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재명과 문재인은 법조인들입니다. 법꾸라지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혐의를 벗기 위해서 어떻게 설명하면 된다라는 걸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상식적으로 질문하고 상식적으로 답변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 이재명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검사가 묻고 이재명이 답했습니다. 지난주에. 지금 문재인과 관련해서는 윤건영만이 지금 많은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기자들의 질문은 거의 받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볼 때는 더 답답합니다. 검사는 검사의 계산, 전략이 있고 그래서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이재명이 뭐 검사를 나무랍니다. 질문을 받고 검사가 뭐 질문을 잘못하고 있다. 명료하게 질문하라. 뭐 검사를 윽박지릅니다. 법정에서. 이재명은 이재명의 계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문재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다혜에 대해서 몇 가지의 지금 의문점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런데 윤건영은 문재인의 말을 듣고 계속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어디에서 도둑질이 일어났다. 나는 거기에 없었다만 설명하면 됩니다. 내 알리바이만 입증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엉뚱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 주변 이야기를 하고 정치 탄압이다, 뭐 정치적 보복이다 이런 이야기만 합니다. 정치 탄압, 정치 보복 이제 식상하지 않습니까? 진절머리 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국민들이 고지 들을 이제 국민도 없고, 또 이재명의 말처럼 이런 비리를 처벌하는 것이 정치 보복이고 탄압이면 이건 100번 해도 옳은 것입니다. 이젠 정말 상식적으로 묻는데 상식적으로 답변을 해야 될 그런 단계에 와 있다. 문다혜에 대해서 그 이상직이 문다혜 남편을 타이스타젯에 취직을 시켜서 항공사 경력도 없는 사람을 많은 특혜를 베풀었다 합니다. 그런데 사유가 취직을 해서 월급을 받았는데 왜 이게 문재인의 뇌물이냐? 여기에서 국민들이 묻는 상식적인 질문은 왜 많은 직업이 있는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이상직의 타이스타젯에 대통령의 딸이 임기 중에 태국까지 이주를 하면서 그 타이스타젯에 취직을 하고 태국에 가서 생활을 했느냐? 어린 아기도 있었는데 교육도 있을 텐데 그 부분을 설명하라는 겁니다. 그 부분만 설명하면 됩니다. 문다혜의 남편 서모 씨가 항공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항공업에 꼭 취직해 보는 것이 뭐 간절했고,
그래서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어서 그만한 월급을 받았고 그 타이스타 제시라고 하는 회사에 직원이 4-5명 되는 그 회사에 꼭 취직을 해야 해서 태국까지 가야 됐다. 한국에는 뭐 직장이 없어서. 이걸 설명하면 되는 일입니다. 왜 하필 이상직이었느냐? 왜 타이스타 제시였느냐? 이상직을 비롯해서 아무도 문다혜의 남편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상식적인 질문에 답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엉뚱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문다혜가 문재인의 책, 그 책을 쓴 출판사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윤건영의 변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지금 뭐 2억을 디자인 대가로 받았다라고 해서 그럼 문다혜가 그 책 표지 디자인에 무슨 전문적인 지식이 있느냐라고 하니까 그게 아니고 5천만 원은 빌려준 것이고 1억을 대가로 받은 것이고 디자인 대가로 또 1억은 인쇄를 문재인에게 줄 인쇄를 문다혜에게 줬다가 문다혜에서 문재인으로 다시 갔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쇄는 출판사에 문재인의 그 이제 계좌번호가 찍혀 있을 텐데 문재인으로 바로 가면 될 걸 다른 인쇄도 있었을 겁니다. 아마 책이 많이 팔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 1억은 문다혜를 거쳐서 갔는지도 설명을 안 해줍니다. 설명이 안 됩니다. 또 1억도 뭐 디자인 값이라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니까 출판사 측과 뭐 여러 가지 기획 뭐 이런 데 도움을 줬다라고 합니다. 무슨 도움을 준 것인지 문다혜는 책을 만드는 데는 어떠한 경력도 없습니다. 그냥 정확하게 알리바이만 되면 될 일을 설명을 못 합니다. 송기인 신부가 1988년도부터 소유했던 그 제주도 집을 문다혜가 샀습니다. 문다혜는 이렇게 생활고 때문에 문재인에게 지원도 받고 부모로부터 이 태국까지 가서 그 월급쟁이 생활을 합니다. 그랬던 문다혜가 갑자기 돈이 어디에서 나서 3억 8천만 원을 주고 송기인 신부로부터 그 제주집을 샀는지 돈이 어디에서 났는지만 설명하면 됩니다. 상식적으로 그걸 지금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생계형으로 집을 인수했다. 김정숙이 돈 5천만 원을 보자기에 싸서 친구를 시켜서 문다혜에게 돈을 보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상식적인 국민들이 묻는 지점은 왜 요즘에 그 인터넷 뱅킹도 다 되고 다 되는데 돈을 5천만 원을 보자기에 싸서 그렇게 무슨 과거에 뭐 범죄도 아니고 말이죠. 그렇게 돈을 보냈느냐? 그 돈은 어디에서 난 거냐를 묻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돈은 무슨 돈이고 그렇게 보자기에 싸서 보낸 것은 왜 그랬다라는 설명을 하면 됩니다. 김정숙이 인터넷 뱅킹을 할 줄 몰라서 보냈다라고 합니다. 인터넷 뱅킹을 할 줄 몰라서. 문재인이 인터넷을 그렇게 인터넷 정치를 많이 하는데 문재인에게 말하지 않고 보낸 겁니까? 그러면? 그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문재인 집에 살고 있습니다. 경호원들, 비서진들. 인터넷 뱅킹이 아무도 안 됩니까? 아니면 정말 몰래 보내야 되는 돈이었습니까? 이 설명을 안 하는 겁니다. 못 하는 겁니다. 문재인에게 이런 상식적인 질문을 하는데 그 상식적인 질문에 답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뇌물인 겁니다. 그 다음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에 거짓말을 2가지를 했는데 이재명은 뭐 고 김문기를 자기가 골프도 치고 해외여행도 출장도 하고 뭐 그랬는데 하위직이어서 자기는 잘 알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모른다라고 한 것이다. 또 그 백현동 4단계 용도 변경입니다. 국토부에 강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비상식적이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판사도 상식과 법에 따라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지금 상식적인 국민들도 판사의 입장에 대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일반인이면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고 김문기가 지금 숨졌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김문기를 압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골프도 치고 뭐 어렴풋이 이재명의 말이 맞다 하더라도 어렴풋이는 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일반인은. 내가 데리고 있던 사람인데 잘 알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접촉이 있지 않았겠느냐. 해외여행도 갔던 것 같은데 이 정도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거부하고 싶어도, 모르는 채 하고 싶어도 그렇게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딱 잡아뗍니다. 김문기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선거 중이었습니다. 대장동에 얽히기 싫다 이겁니다. 이재명의 실수고 딱 걸려드는 것이죠.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이었죠. 또 하나의 거짓말, 이 국토부에서 강압에 의해서 백현동 4단계 용도 변경을 했다. 사실은 국토부에서 강압을 할 수도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요구는 했습니다.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 결정을 하는 것은 성남시였습니다. 보통의 상식적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국토부의 요구도 좀 있고 또 스스로 판단해 볼 때 그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뭐 국토부의 요구도 참 강했고 이래서 그렇게 4단계 용도 변경을 해준 것이다. 보통의 상식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국정감사장에서 딱 잡아뗍니다. 어쩔 수 없이 힘없는 성남시가 해주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재명은 바보가 아닌데, 이재명도 그래도 눈치도 빠르고 잔꾀도 빠른 사람인데, 자기 말로는 잔머리가 뭐 대한민국에서 최고라는 사람인데 왜 그랬을까요? 그것도 국정감사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따지고 계속 따지는데도 국토부 강압 때문에 4단계 용도 변경을 해줬다라고 뭐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백현동에 엮이고 싶지 않은 거였죠.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이었죠. 이재명이 위정교사를 해놓고선 그 위정교사를 한 사람이 그 대상자가 공범입니다. 자기는 내용을 모른다. 이재명이 검사를 사칭해서 250만 원 벌금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자기는 모른다라고 하는데 이재명이 계속 녹취록이 있습니다. 뭐 그냥 모른다라고 하지 말고 요렇게 이야기하라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라까지 지시를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 대상자가 자기는 그 내용을 모른다. 이재명이 거짓말을 한 것이죠. 자기가 그 죄를 다 덮어 썼다. KBS PD니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죄를 다 덮어 씌웠다. 그래서 덮어 쓴 것, 이 거짓말 아니라는 걸 하기 위해서 이 김진성입니다. 김진성은 그때 자기 쪽에 와 있던, 식구처럼 와 있던 이 뭐 멤버였죠. 그러니까 김진성, 모른다라고 하는 김진성에게 위정교사를 시키는 겁니다. 이걸 놓고 이재명은 위정을 교사한 것이 아니고 법정에 가서 사실 그대로 말하라고 이야기한 거다. 그 모른다라고 하는 사람을, 자기는 내용을 잘 모른다. 그때 재판을, 검사 사칭 재판을, 벌금을 받는 그 재판을.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막 그냥 이야기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막 이야기해 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게 교사 아닙니까? 안 하겠다는 사람을, 모른다라고 하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라. 그게 위정 아닙니까? 그게 무슨 재판에 가서 진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라라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모른다라고 하는 사람, 자기는 재판에 가서 진술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좀 나가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라라고 문자를 보내는 것. 상식적으로 이게 위정교사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재판에서 무혐의 처리가 됐습니다. 이 재판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친 겁니다. 1년, 2년 징역형을 받아야 될 사람이 위정을 해서 무죄가 되면 이게 법이 지켜지는 것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범죄입니까? 이런 죄를 지은 겁니다. 자기들이 이런 죄를 지었지 않았다면 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법적으로 얼마만큼 영리한 사람들입니까? 간단하게 해명이 됩니다. 설명이 안 되면, 그것도 법조인들이 자기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 명료하게 설명이 안 되면 그건 범죄자입니다. 그게 국민들의 상식 아니겠습니까? 정치 탄압, 정치 보복, 이재명, 문재인 이렇게 설명이 안 되는 사람은, 상식적인 답변이 안 되는 사람은 100번, 이재명의 말입니다. 100번이고 탄압하고 100번이고 보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